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이 10월 10일 연휴 마지막 날이죠. 지금 시간은 4시 40분. 일단 내일부터 전개되는 이번 주 시장에 대한 이런 전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은 또 참 산 넘어 산, 힘겨운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데, 먼저 주말 마감이 된 프랑스 까크 지수. 프랑스 까크 지수가 1%대 조정의 모습을 보였어요. 상당히 또 어려운 요런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고, 독일의 닥스 지수도 역시 1.59 조정이 약간 깊게 전개된 모습이에요. 근데 인제 유럽 증시보다는 우리가 미 증시를 좀 보셔야 되는데, 또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 그러니까 "별도 허가를 받아라." 미 상무부의 이런 발표가 나오면서 주말 미 증시는 반도체들의 급락이 나오면서 상당히 어려운 요런 흐름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인제 내일부터 전개되는 시장이 많이 지금 염려가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2%, 그리고 인제 나스닥이 3.8, 반도체들의 인제 급락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어 뭐 우리가 인제 추론할 수는 없지만 분위기는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이죠. 그러나 오늘 밤에 전개되는 프랑스 시장, 그러니까 유럽 증시와 미 증시는 일정포 하방 경직이 나오지 않겠나. 만약 하방 경직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내일 우리 시장은 상당히 좀 힘겨운 그런 흐름이 전개될 것입니다. 현재 전개되는 유럽 시장의 동향을 간단히 보면은요. 물론 이제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봤던 유럽 증시, 미 증시는 조정이 깊죠. 유럽 증시는 한 1.5, 미 증시는 무려 3% 수준, 요런 하락의 모습인데, 현재 지금 전개되는 유럽 시장, 독일의 닥스 지수가 인제 강보합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직은 센 모습은 아니죠. 그러나 인제 지금 닥스 지수에 나오는 종목군들을 보면은 주말에 급락이 나오고, 지금은 인제 전반적으로 그렇게 약하게 나오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전개되는 미국의 나스닥 선물 또는 S&P 500은 0.15에서 0.20 수준, 그러니까 장중 대비로는 하방 경직이 어느 정도 전개돼서 오늘 밤에 지금 나스닥 지금 지수를 보고 있는데, 좀 꼬리를 달면서 하방 경직이 전개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나스닥 현재 시간에 거래되는 선물의 모습, 아까 인제 나스닥 선물이 한 0.19, 요게 지금 나스닥 선물의 모습이에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작은 이 T자형의 모습, 그래서 인제 분봉의 모습을 보면은 나스닥 선물이 지금 좀 반전이 좀 전개되지 않겠나. 그러면은 인제 주말에 급락하고 오늘 하방 경직이 기대가 되는데, 물론 이거는 이제 추론입니다. 그래서 요 나스닥 선물이 하방 경직이 일정 폭 전개되면서 플러스권으로 마감이 된다라면, 이제 우리 증시도 미 증시 주말에 급락의 영향으로 조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 아마 지금 이번에 나오는 조정이 지금 최저점, 연중 최저점 부근이니까 어느 정도 인제 반전이 기대되는 고런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어렵고 힘든 장이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앞이 안 보이고 그 전부 다 악재투성이죠 지금. 연준이의 강성 발언은 계속 전개됩니다. 물론 연준이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있습니다. 2021년 작년 연말에 연준이에 대한 의견은 "야, 연준이 잘한다. 지금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다." 그러면서 연준이가 자금을 풀면서 시장을 살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서 긍정적인 시각이 많았지만 지금은 사실은 엄청난 지금 비난의 목소리를 듣고 있죠. 그러니까 뒤늦게 인제 금리를 갖다가 계속 올리는 이런 모습. 그리고 9월 또 뭐 이 각종 최근에 나오는 고용 지표를 보면은 또 연준이의 이런 뭐랄까 긴축에 대한 이런 부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일단 판단은 됩니다. 그러나 지금 방송 중에 지금 화면에 나오는 나스닥 선물의 모습은 아무튼 하방 경직이 전개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너무 위축되지 말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인제 이 오펙하고 오펙 플러스의 1 일당 200만 배럴 요런 뉴스로 인해서 유가가 5 거래일 연속 상승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인제 주말에 지금 미증시의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은 어려웠지만 미증시 상승 종목은 원유 관련주들이 주로 주를 이루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원유 관련 전반의 주식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미증시에서 강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행복이 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미영 님 반갑습니다. 아무튼 앞이 안 보이는 어려운 장세이나 지금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힘듭니다. 또 구자가 많이 손실이 나는 이런 모습이어서 상당히 좀 참기 어려운 국면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제가 보는 시장에 대한 판단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매도는 자제한다. 물론 인제 항상 말하지만 종목별로는 뭐 틀리겠죠. 어떤 거는 매도를 해야 되고 어떤 건 사야 되고 이런 모습이지만 아무튼 전체적인 시장 전반에 대한 의견은 매도는 좀 자제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주말 미증시 상승 종목은 다우존스에서 머크 한 종목, 그리고 나스닥에서는 덱스콘과 아스트라제네카 그러니까 바이오 관련 기업 두 종목만 지금 플러스가 나오고 나머지는 초토화됐어요. 특히 인제 이 반도체 관련 AMD, 이 AMD의 주가가 무려 13%. 그럼 우리가 AMD의 급락이 나오면은 아무래도 인제 전반의 종목군들에 대한 이런 부담이 지금 상당히 지금 많은 거죠. 그래서 이 미국이 인제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 이런 부분은 사실 인제 미 기업들에게도 굉장히 지금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주가도 보면은 주말에 8%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가 급락의 모습이 전체적으로 전개됐습니다. 또한 ASML의 주가 역시 6%. 근데 인제 최저점은 깨지 않은 모습이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증시가 하방 경직이 오늘 밤 전개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건 물론 추론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충분히 하방 경직 나올 시점이 되었다. 그래서 요번에 인제 미증시 하락폭이 다시 또 심화된 모습인데 요 정도에서는 충분히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판단이에요. 물론 인제 여기서 인제 우리가 뭐 지금 미국의 반도체 총대 그 통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단기에 끝날 성격은 아니어서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충분히 하락할 만큼 하락했다라는 판단이고요. 이론적으로는 말하기 굉장히 어렵지만 지금은 좀 바닥권이다. 심적으로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는 이 시점이 전체적으로는 좀 저점을 만든다라는 판단이어서 적어도 여기서는 매도는 좀 자제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인제 S&P 500 기업에서도 유가가 오르니까 아무래도 인제 원유 관련 요런 기업들이 인제 주로 뜨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인제 방산이라든지 록히드 마틴이라든지 요런 것들이 인제 쪼금 반전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미증시 상승 종목군들은 바이오 또는 방산 또는
오일, 가스, 그러니까 이제 원유 관련 요런 기업들이 주를 이뤘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요. 그리고 인제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음 이제 오늘 밤 미증시가 뭐 그냥 한 2% 이상 반등이 전개했다. 그러면은 내일부터 전개된 우리 시장의 조정은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죠. 하방 경직 보일 거니까. 근데 인제 오늘 밤 미증시가 하방 경직을 보이는데 한 0.5% 수준 상승했다. 또는 인제 강보합이다. 요러면은 한 번에 우리 시장의 충격은 불가피하다라는 요런 판단의 말씀을 드리고요. 유가의 급등과 관련한 에너지 관련주들의 반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인제 중앙에너비스, 뭐 한국석유, 뭐 중앙에너비스, 뭐 또는 뭐 한국석유, 요런 기업들, 요런 에너지 관련 이런 기업들이 반전이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인제 방송할 때 말씀을 드렸던 곡물 관련 이 부분도 지금 계속 부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푸틴의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 푸틴의 행보. 요번에 무슨 크림반도에 있는 다리가 인제 화재로 인한, 그러니까 인제 이걸 푸틴이 테러로 규명을 하잖아요. 우크라이나의 테러다. 근데 전쟁하는 나라에서 테러라는 말이 참 좀 웃긴데, 그러니까 푸틴의 이런 행보로 봤을 때 이 에너지 관련 부분은 어려운 장에서 유가 상승과 더불어 더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원유 관련 주식들의 반전. 예, 신영님 반갑습니다. 예, 오뚜기님도 들어오셨네요. 그래서 이제 원유 관련이라든지 곡물 관련 요런 부분은 계속 부각이 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장이 어려우면, 전체적으로 힘들면 그렇지 않아도 틈새 성격으로 이런 종목군들이 뜰 수 있는데, 아무튼 유가가 상승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테러로 규정하는 푸틴의 이런 행보로 봤을 때 에너지 관련주들 또는 곡물 관련주 이런 것들은 좀 무난한 모습이 전개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따라서 이런 종목군들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이거하고 또는 이제 고려산업, 뭐 주말에도 고려산업, 대주산업 이런 주식들은 뭐 무난했죠. 대주산업, 요 또는 한일사료 대부분이 이제 주말에도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물론 이제 시간에서는 하락의 모습을 보였지만 요 곡물 관련 또는 에너지 관련주들의 흐름은 상당히 안정된 모습으로 진행이 됐다. 따라서 미증시가 오늘 아주 반전의 모습이 세차게 전개되지 않는다라면 요런 주식들이 앞으로도 충분히 제가 지금 방송 중에 지금 신라젠 상장 폐지 결정 아니죠. 이거 결정 난 거 아니죠? 제가 잘못 봤습니다. 지금 신라젠이 갑자기 지금 자막이 나와 가지고 제가 잠깐 멈칫했는데, 요거 수요일 날 결정됩니다. 신라젠의 상장 재개 또는 상장 폐지 내용은 수요일인데, 잠깐 지금 방송 중에 밑에 자막이 나와 가지고 제가 잠깐 움찔했네요. 그래서 요런 원유 관련 기업과 곡물 관련 요런 기업들은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도 수익이 날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가라는 건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빠지면은 뭐 그대로 홀딩 전략으로 유지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반도체 관련 기업이 전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이게 미국 기업들에게도 굉장히 자충수입니다, 사실은. AMD나 엔비디아,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사실은 중국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커요. 거의 뭐 25% 이상.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으로 반도체들이 급락의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면 우리도 급락이 전개될 소지가 많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최근에 좀 안정을 찾는 모습인데, 근데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반전은 외국인이 주도한 거잖아요. 기관이 주도했다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한다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밀린다 하더라도
지금 절대 저평가된 영역이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두 종목 그대로 갖고 계시고요. 저는 이제 지난주부터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이게 이제 지금 부담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죠. 사실은 네이버. 근데 우리 증시가 너무 많이 빠져서 이 네이버 주가를 보면 이건 사실은 말도 안 나와요. 근데 제가 이제 투매가 나오는 시점부터 해서 그러니까 지난주 화요일 날 투매가 나와서 이제 수요일부터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 사도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더 밀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증시가 굉장히 어렵고 글로벌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가 바닥은 소리 없이 나옵니다. 지금은 연준이 오직 미국 위주의 이런 좀 금리 인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이 전부 다 지금 초토화되는데 저는 네이버 또는 카카오는 우리가 진짜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는 여기서는 팔아서는 안 된다라는 판단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런 국면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요. 반드시 이 위기를 우리는 기회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1년 지금 4개월 그러니까 17개월 차죠. 10월 달이면 이 17개월 차 하락하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모든 기업들이 너무나 많이 빠진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막 무차별적인 투매성 물량이 막 나와요. 이건 지금 카카오의 모습인데요. 평상시 거래 수준을 보면 한 150에서 많으면 200만 주 수준인데 주말에는 무려 400만 주의 거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참고 참지 못하는 이런 물량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이 자리에서 위축되지 말자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정혜님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래도 우리가 시장을 보면서 투자를 할 만한 종목군들을 찾아본다면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종목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테크니컬하게 하루 이틀 탕 트고 또 확 빠지고 막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일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말씀했던 종목에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G는 서진 시스템 그리고 HFR. 서진 시스템은 전혀 빠지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죠. 내일 만약 우리 미증시가 오늘 밤에 세참 반전이 못 나온다라면 내일 조정은 불가피하게 우리도 미님 1에서 맥시멈 2% 이상 빠질 수 있겠죠. 그러면은 서진인들 시장이 안 좋은데 안 빠지겠나요? 빠질 수 있잖아요. 그래 저는 빠지면 사야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통신 관련 서진 시스템의 주가는 이미 바닥을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웬만하면 이 주식은 저기 단기 고점 18,000원대 이상 올라가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다만 시장이 어려우면은 같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내일 조정받으면 서진은 매수한다. 이렇게 관점을 두고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그대로 갖고 계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5G에서 한 종목 더 얘기한 것은 사실 HFR이죠. HFR은 얘기하고 나서 어려운 장세에서 지금 10% 이상 떴어요. 잘 올라가는 모습이죠. 근데 이제 이 얘기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한 달 전에는 가령 8월 중순에는 통신에서 HFR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2만 원대에서 3만 원대 중반. 그러니까 한 6, 70% 올라가니까 좋아 보여서 그때는 많이 소개를 했는데 이제 제가 말하는 시점은 이제 최근이죠. 최근 일주일 전부터 이제는 많이 빠져서 아무도 소개 안 하니 이 HFR은 앞으로 긍정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근데 이제 주말에 다른 주식 대비해서 HFR은 5%나 떴으니까 많이 떴죠. 그러면 내일은 조정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조정받을 수 있는데 제가 보는 HFR의 주가는 더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시장이 조정받으면 같이 조정받겠지만 더 올라갈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니까 좀 조정받아도 조금 더 홀딩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영풍정밀 이거는 이제 기업 가치가 상당히
좋다. 지금 보유 지분, 고려아연이라든지 영풍에 대한 보유 지분만 해도 현재 이 주식의 시가총액보다 더 높다. 보유 현금 이것까지 고려한다라면 시가총액보다 2배나 가까이 된다. 그러면 펀더멘털적으로 굉장히 좋잖아요. 그리고 분기 사상 최대 수주의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암만 좋아도 장이 어려우면 조정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안다라면 팔을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따라서 영풍정밀 제가 말하고 지금 주말에 한 3%대 조정의 모습이 나왔잖아요. 근데 걱정이죠. 왜냐하면 내일 주가가 많이 빠지면 얘도 더 빠질 것이니까. 그래도 팔아서는 안 된다라는 저의 의견이니까요. 여러분들 참조하시고, 영풍정밀은 뭐 여유가 있다라면 이거 뭐 현재 가치 대비 2배 올라가야지 정상인데, 조정받으면 대략 추가 매수의 관점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전반의 주식들이 이제 하락이 좀 멈췄죠. 그러나 내일 역시 똑같습니다. 말하는 내용은 시장이 크게 조정받으면 조정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바닥을 만드는 이런 모습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매연 저감 장치 ENDD라든지 요 주식도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 주식은 나름대로 어려운 시장에서 근래에는 견조한 모습입니다. 따라서 만약 내일 조정받으면 매수의 관점이지 매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린 거, 서진, 영풍, ENDD 대부분 매도의 관점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한 종목 더 얘기하면, 이것도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종목인데, 이제 한일화학이에요. 한일화학, 지금 에너지 문제는 유럽은 올겨울이 진짜 혹독할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모습이 될 것이고요. 그 혹독한 에너지 문제는 제조업 전반에 부담이 됩니다. 이 지금 제조업 전반에 부담이 되는 게 유럽뿐만이 아니라요. 우리도 이제 산업용 에너지, 전기요금 이런 거 올릴 준비가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되고,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전체가 지금 에너지 문제로 어려운 모습을 보이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제조업의 생산 기반이 많이 지금 어려워집니다. 전기료가 여러분 10배 오르면 공장 가동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아연 제련 업체, 고려 아연 괜찮다고 얘기했는데, 고려 아연 고가하고 비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산하아연 국내 1위 업체 한일화학의 주가. 그러면 얘가 내일 뜰까요? 전제 조건은 내일 시장이 조정받으면 얘도 밀릴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밀리는데 이건 바닥권이다. 그리고 명분이 된다. 그래서 이 한일화학은 조정 시 매수의 관점 괜찮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푸틴의 광기로 인해서 이제 에너지 곡물 부분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정 화금 요거는 이제 물론 회사에서는 뭐 아니다, 우리 이제 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기는 했어요. 그래, 주가라는 게 재밌는 게 그런 이슈, 그러니까 이제 방사선 피폭 관련 요오드 관련 부분, 거기에는 이제 몇몇 기업들이 있는데, 요 대정화금이 가격대나 또는 유동성이 최근에 풍부해서 회사에서는 연구용 시료로 조금 사용할 뿐 방사선 피폭에 대한 이런 부분으로 진행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요 대정화금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거는 트레이더, 그러니까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장중에 해볼 만하다. 사실 그때 얘기하고 이 주식은 그날 얘기하고 나서 12%, 그 다음 날에 9% 떴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트레이더 관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들이 진행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지금 이 시간 유럽 증시 다시 보면은 닥스 지수는 0.25, 그리고 아까 미국의 나스닥 선물이라든지 S&P 500 선물의 지수는 0.2 정도 수준인데, 지금은 더 하락의 모습입니다. 요 흐름만 간단히 한번 봅니다. 자, 나스닥 선물의 모습입니다. 이제 정규장이 안 열리고 시간의 장이죠. 요거는 지금 0.4 정도 하락의 모습인데요. 지금 정확하게는 한 0.5 정도 하락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밤 미증시는 하반 경직이 전개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그렇게 된다라면 주말에 미증시가 많이 빠지고 오늘 하반 경직,
우리는 이제 월요일장 쉬었잖아요. 그럼 내일장에서 오전에는 밀렸다가 좀 받치거나 아니면 지난번 저점, 이 지난번 저점 한번 종합지수로 보죠. 이 밀리면서 지난번 저점을 깨는 모습은 나오지 않을 것이에요. 그 거의 최악의 국면에 저점을 만드는 모습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분 어려운 시점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견제 너무 심하고 또 미국 연준위의 금리 인상 뭐 전부 다 지금 미국이에요. 미국으로부터 촉발돼 거기에 푸틴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어려운 국면인데 항상 바닥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점입니다. 시장 전체도 개별 기업도 그래서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 만약에 판다면 일부 분들은 그렇게 했죠. 아 나는 손해 안 났어 그러지만 그거는 뭐 손바닥으로 하늘을 거리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전체 구자는 형편없는 굉장히 어려운 국면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좀 더 힘들어도 약간 좀 우리는 매도보다는 홀딩 전략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일부 개별 종목에 대한 물량 조정이나 이런 건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하지만 포괄적인 전체 시각에서는 힘들지만 잘 버텨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와 함께 하시는 우리 방 패밀리 여러분 대부분 패밀리 여러분들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데 내일 또 어려운 장이 전개되지만 우리가 이 위기를 잘 이기고 나면 항상 그렇잖아요. 최악의 국면을 이기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멋진 그런 반전의 모습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조만간 전개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어렵지만 이 위기를 기회로 삼는 그런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유튜브 방송인데 이게 항상 짧게 한다고 그러고 오늘도 시간이 꽤 진행이 된 것 같으네요. 아무튼 여러분들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방송 이 정도로 마무리 짓습니다. 예.